이 권력의 정점에 있는 지도자의 마음을 바꾸고 그 방향을 바꾸게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것을 공개적으로 막 내가 내 말이 다 맞다, 내 말 안 따르면 이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막 몰아붙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는 거지. 대통령한테도 도움되지 않고 당에도 도움되지 않고 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도 된다고 봐요. 지금 뭐 국민 눈높이에 따라서 정치가 움직여야 될 텐데 그 국민 눈높이가 뭔지 헷갈리는 상황이 됐는데 네.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주제가 바로 이제 대통령이 7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 예. 그 기자회견 성사까지도 말들이 많았어요. 네. 이거를 뭐 한동훈 대표 측에서 뭐 조율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지금 뭐 최고위원 김종혁 최고위원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또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 네. 해갖고 또 이루어졌고. 네. 예. 저기 헷갈려요. 국민의힘 보고 있으면. 아니 뭐 헷갈릴 게 없고 오늘까지 밝혀진 내용으로 네. 보면 이제 월요일 날 최고위에서 한동훈 대표께서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서 국민들이 그 뭐 민심이 돌아섰다 분노하고 네. 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사과를 하라. 두 번째 김건희 여사는 대외 활동 중단하라. 세 번째 인적 쇄신하라. 네 번째 뭐 특별감찰관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니까 사실 여당 대표가 뭐 요청하거나 요구할 수도 있는데 공개적으로 하면서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독단적이다. 그래서 독단적이다. 국민들이 이 분노를 사고 있다고 했나요? 아니면 하여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예,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사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대하는 거는 제가 우리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에 입당한 지 21년이 되었는데 여야를 불문하고 처음 본 것 같아요. 외국에도 이런 거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과하라고 얘기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스러운 것은 대통령께서 이제 사실 저도 이게 지금 국면 전환을 위해서는 뭐든지 좀 했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 쉽게 말해서 적극적 주도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한 것은 왜 적극적 주도적이냐. 이게 자꾸 그냥 미루면 한동훈 대표는 계속 요구사항이 늘어난다고요, 지금. 늘어나고 하나가 더 늘어나. 사과하라가 하나 늘어났습니다. 예. 야당도 또 늘어나고 또 이제 뭐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들 또 이제 훈장 선생님처럼 또 예. 사설 같은 데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종편 패널들까지 다 또 그중에 훈수뜨기 좋아하는 분들 또 있어요. 예. 이야기하면 수십 가지 나와요, 이게.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자꾸 밀려서 하는 것처럼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럴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이게 이제 지금 나열은 다 돼 있잖아요. 뭐 사과하는 것부터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또 사과를 할 것인지 유감 표명을 할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또 더 나가서 뭐 몇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예. 마이크 조절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예. 그 방향이 있는데 이런 것 그리고 명태균 씨 관련해서 어느 정도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이런 것을 전부 두고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가능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서 가능한 것은 하나하나 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한동훈 대표가 이건 뭐 무슨 조치를 하면 눈높이에 맞느니 안 맞느니 계속하면 결국은 한동훈 대표 채권자가 되고 대통령은 채무자가 되고 계속 그 훈수 뜨는 데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면 마치 그 숙제 안 하는 학생처럼 되고 이러니 그렇죠. 주도적으로 빨리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들하고도 상의해 보니
아무래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건의를 했다고 그래요. 네네네. 어제 오후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내가 그러면 7일 날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통보를 받았고, 한동훈 대표는 뭐 공개적으로 요구했으니까 예.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연락을 받은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쭉 그 설명이 된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대통령실 관계자가 당과의 소통의 중심에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대통령이라는 이 권력의 정점에 있는 지도자의 마음을 바꾸고 그다음에 그 방향을 바꾸게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것을 쉬운 일이 아닌 게, 왜냐하면 첫째, 대통령의 입장이 되면 고려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지고, 두 번째는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대통령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받아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확신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걸 내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고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그럼요. 그래서 항공모함 바꾸는 것만큼 힘든 일인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막 내가 내 말이 다 맞다, 내 말 안 따르면 이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막 몰아붙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는 거지.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마음을 바꾸고 대통령께서 자신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어떤 조치를 하게 만들려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계속 하는 것이 좀, 저는 좀 하여튼 그게 맞느냐라는 데 대해 생각이 좀 많이 달라요. 그리고 그렇죠. 그것이 대통령한테도 도움되지 않고 당에도 도움되지 않고 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도 된다고 봐요. 아무래도 이제 내부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다 보면은 지지자들이라든가 국민들이 볼 때 좀 짜증이 나죠. 짜증나고, 이게 뭐냐면 이렇게 봐요. 정치 세력 간에 이제 내부 분란이 일어나면 지지자들이나 국민들,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저 사람들은 뭐 해먹을 게 그래 많나, 아, 그렇죠. 뭐 저렇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냐. 그러니까 누가 옳고 그르고를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보는 거죠. 네. 뭐 저끼리 왜 저리 싸워. 뭔가 있나 보다. 예.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소위 표현을 흔히 언론에 이렇게 표현하죠. 싸잡아 비난한다. 싸잡아 비난한다. 뭐 잘못했고 뭐 잘못 예, 안 하고 따지고 하지 떠나서 않고 둘 다 나빠 뭐 이러고 둘 다 한단 나빠. 말이에요.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